사실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인계점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인계점이고 모든 게 다 인계점이에요, 여러분. 냉정하지만 내 노력이 인계점이 못 넘는다? 그러면 노력이 0인 거랑 똑같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임계점 하면은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단기적 임계점, 하나는 장기적 임계점. 벽 너머가 뭐가 있는지 보고 싶어요. 이게 벽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키가 요만해요. 그래서 이 벽 너머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돌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 볼 거예요. 돌. 이렇게 돌을 쌓아서 와! 벽 너머가 보인다고 이렇게 벽 너머를 보는 거예요. 단기적 임계점을 넘긴다는 거는 이 돌을 하나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장기적 임계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돌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돌을 쌓는 과정이에요. 단기적이라는 거는 뭐 책 한 권 읽고 그 다음에 그날 내가 2시간 공부해야 되는 거면 진짜 이악 물고 2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단기적 임계점을 제대로 쌓는다는 거는 그거를 어떤 일을 실패하더라도 이게 온전하게 내 경험치가 되면은 성공이 아니어도 단기적 임계점을 뚫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인계치를 이제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보면 인계치는 습관이 드는 게 인계치예요. 그러니까 습관은 저는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그 일을 안 하면 이상한 감정이 드는 상태예요. 그러면 원래는 되게 독서라는 것이 우리가 뇌가 독서하는 뇌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힘들어요. 우리 뇌는 문자하고 맞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뇌 가성소 때문에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거기에 뇌가 변해서 적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에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독서가 어느 순간 안 하면 이상한 단계가 오게 돼요. 저는 원래 말씀드렸지만 30살까지 독서를 거의 안 했다니까요. 해도 금방 포기를 하고. 근데 습관이 든 이후부터는 독서를 안 하면 이상해요. 이제는 너무 이상해요, 지금. 그게 제가 생각하는 독서의 임계치죠. 근데 그거를 하기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죠. 내가 한계를 설정하는 만큼만 성장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것이 내가 나중에 임계치를 넘을 수 있는 큰 초석이 될 수가 있어요. 나에 대한 믿음이 올라가서 나 이거 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이제 독서가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어떠한 큰 벽 같은 게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의 일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임계점은 어느 한 시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를 깨면 그 위에 또 다른 임계점이 기다리고 있다. 맞습니다. 물 끓는 거랑 비슷해요. 물 끓는 점 이렇게 계단식으로 깨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나 임계점을 넘는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이후에 다음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는 자신감과 실력을 갖추게 된다. 임계점을 넘으면 여러분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여러분 의식하지 않아도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멘토링 프로젝트 이후 임계점을 넘는 경험은 역시 독서였다. 니체나 막스 베버 등의 책을 읽고 어렴풋이나 이해하는 것 자체가 임계점을 넘는 짜릿한 경험이었다. 이 친구가 고전 철학을 되게 좋아해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음미하며 읽다가 어느 순간 전구의 빛이 들어오듯 이해가 되는 순간이 있다. 한 가지 깨달은 점은 배경 지식, 특히 흐름에 대한 지식이 임계점을 넘는 데 많이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누구는 임계점을 넘겼고 누구는 임계점을 넘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임계점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 1시간 반 동안 돌멩이를 구하러 돌아다녔다고 할게요. 나는 결국에는 1시간 반을 돌아다님으로써 이만한 돌멩이를 구했어요. 이건 여러분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1시간 20분 돌아다니다가 10분만 더 돌아다니면 이만한 돌멩이를 줄 수가 있었는데 못 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똑같이 1시간 반 정도 일했지만 10분 덜 돌아다녔다는 이유로 돌멩이를 못 주어서 이걸 하나 쌓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누적이 되면은 장기적 임계점이 돌파가 전혀 안 되고 인생을 보면은 쟤도 노력을 했고 나도 안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쟤는 떼돈을 벌고 있고 나는 못 벌고 있어요. 이게 누적이 돼서 그렇습니다. 단기적 임계점을 못 넘기니까 이게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쌓을 수가.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연주자였는데 이 파가니는 연주를 하다가 이게 중간에 줄이 하나 끊어진 거예요. 그때는 양의 창자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잘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잘 듣다가 큰일 났어. 했겠죠. 근데 세 줄로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또 줄이 끊어진 거야. 어떻게 2줄밖에 안 남았어. 근데 또 연주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급기야 맞으면 하나가 다 끊어진 거예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연주를 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근데 연주를 너무 잘했습니다. 사람들이 해서 파가니니를 정말로 이 시대 진정한 천재 중에 천재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무엇이냐면 거의 쇼맨십이었다. 네, 그래서 4개였을 때, 3개였을 때, 2개였을 때, 하나였을 때를 일부러 연습을 다
다 해가지고 중간에 하나를 일부러 끊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 변수가 생겼잖아요. 네. 그 변수가 생겼을 때 임기응변을 잘한다는 게 원래 누가 뭐 어떤 사람이 여기 안에 임기응변을 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잘한다는 게 보다 거기에 대해서 연습을 간접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 변수에 있을 때 딱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그 위대한 선수들 나오잖아요. 그 단순한 거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럼요. 계속 반복하고 손흥민 선수도 그 아버님이 손흥정 감독님이랑 감독님 그거 옆에서- 반복 훈련하는 거 봐요. 양발 다 쓰게 하려고 네, 계속 반복 이렇게 하고. 훈련하는 거 봐요. 음. 다 반복 훈련이에요. 그리고 김연아 선수 영상 보면은 시도 때도 없이 도는 거 아유. 유명하잖아요. 돌 때 그 무슨 생각이니까 아무 생각 안 해요. 그 이영표 선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속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제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수였어요. 맞아요. 가속이 그러니까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툭툭 치고는 누군까지는 아니고 많은 사람이 제낄 수 난이도가 있는데 좀 낮은 거죠. 근데 아. 그거를 이영표 톤이라 그래서 이영표 선수만 제자리에서 제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영표 선수는 그러니까 연습할 때 공을 2개로 드리블을 했어요. 그런 피나는 반복의 과정이 있어서 그런 거지. 난 진짜 타고났네 그러면 그 귓방망이 한 대 치고 싶을 것 같아 진짜. 타고난 게 없는 건 없어요. 네. 근데 절대 그거 반복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의식적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럼요. 제대로 세공되지 못합니다. 그럼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제 동기부 영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겁이 날 거라고. 예를 들어 너가 골키퍼야. 이렇게 잡는 게 맨 처음에는 어설플 거라고. 근데 한 번 해봐, 한 번 해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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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그러면 결국에는 익숙해지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기적이랑 단기적 인계점을 계속 뚫어야 되는 이유가 이 여러분이 원하는 걸 보기 위하고 달성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기, 그 다음에 어려운 시기, 정말 꾹 참고 뭔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결국엔 그게 다 인계점이 뚫는 과정이라는 걸 알면은 생각보다 더 해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인계점을 못 쌓으면은 계속 여러분이 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본질을 못 보기 때문에 딴 사람들의 움직임에 여러분이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딴 사람의 말과 딴 사람의 행동에 여러분 인생이 휩쓸립니다. 인계점을 뚫고 나면 어떻다? 전혀 다른 세상이 보여요.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전혀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늦잠, 스마트폰, 게임, 영화, 친구와의 수다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다. 그렇고 막 엄청 바뀌고 성장하고 싶대요. 이게 진짜 이게 역설적인데 포기하는 만큼 얻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한 단어를 뽑자면 뭐 누가 봐도 뻔해요. 포기. 제가 많은 걸 잃었지만 그 많은 걸 잃은 거의 핵심에는 뭐가 있었다? 포기가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으면은 저는 뭐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멘티들이 가끔 물어봐요. 신 박사님은 TV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 저는 집에 TV가 없습니다. 유혹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능 없으면 되지. 네, TV가 없으면 되죠. 해야 될 일은 많고 능력은 좀 부족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그다음에 뭐 능력이 부족해요. 뭐 자원도 부족하고 뭐 여력도 없고 근데 해야 할 거는 많아요. 어떻게 해요? 시간 만드는 일부터 해야 돼요. 시간 만드는 일. 지금 뭐 친구도 안 만나고 테레비도 보고 싶은 것도 안 보고 다 안 봤죠. 그 멘토링 프로젝트가 여러분 그 20명 뽑으면은 200명이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제일 열심히 할 것 같은 친구만 뽑아요. 진짜 좀 간절해 보이는 친구들. 근데 그 간절해 보이는 친구들이 멘토링 프로젝트 와서 되게 열심히 안 하는 거 보면 놀라워요. 진짜 웃긴 게 늦잠, 스마트폰, 게임, 영화, 친구와의 수다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다. 그렇고 막 엄청 바뀌고 성장하고 싶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역설적인데 포기하는 만큼 얻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손에 쥔 거
손에 쥔 것도 막 좋은 걸 쥐고 있으면은 제가 말도 안 하겠는데 좀 여러분이 더 편안하고 싶은 마음, 본능적인 즐거움들 이런 걸 충족시키려고 그걸 딱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진짜 여러분이 필요한 거를 잡으려면 손을 딱 펼쳐야 되는데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진짜. 짐 콜린스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해야 할 목록만 줬는데 하지 말아야 할 그렇지. 진짜 중요한 목록은 하지 말아야 할 목록이라는 거죠. 성공을 할 때 성공의 정의는 뭐냐? 제가 내는 정의는 뭐냐면 원하는 가치를 얻는 거예요. 가치는 사람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게 성공이 어떤 사람은 뭐 엄청난 뭐 수백 수천조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워라벨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어떤 대학에 붙는 것이 될 수 있겠고 어쨌거나 지금 내가 원하는 가치를 얻는 것이 성공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포기는 대전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퇴사 다음날 얘기 드릴게요. 퇴사 다음날. 근데 퇴사 다음날 너무 좋았던 게 일찍 안 일어나도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했는데 솔직히 그건 잠시였어요. 잠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찍 안 일어나게 되는 거는 좋은 게 아니라 죄책감만 들었어요. 저는 그 솔직히 네거티브가 많이 왔어요. 네거티브한 면이 어떤 면이냐? 저는 출퇴근 버스에서 책을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그게 환경 설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책 읽는 게 갑자기 없어졌어요. 맞아요. 뭐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책 읽는 게 갑자기 줄어든 게 아니라 증발했어요. 이게 환경 설정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알잖아요, 여러분. 어떤 목표가 없으면 사람은 안 움직여요.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이 이렇게 딱 설정이 됐으면 그 모멘텀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러가길 마련인데 내가 굳이 출근을 안 해도 되니까 뭐 일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늦잠 자는 거예요. 금방 생활이 망가지더라고요. 그게 되게 핵심 포인트 같아요. 네. 나에게 시간이 주어져서 자기 규율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로. 주변에 날 터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규율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 잘 하겠거니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 네. 더 뛰어난 전략이 필요한 거죠. 환경 설정도 좀 빡시게 하고 뭐 책임질 것도 여러 가지 걸어놓고 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 진짜 그 인생 설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환경 설정이 인생 설계인 것 네. 같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앞에 이 제목이 뭐예요? 2년 만에. 그렇죠. 2년 만에. 그게 핵심이에요. 항상 단기- 그러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포기가 말이 쉽지 포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특히 여러분이 어떤 가족 관계가 있다면은 더 힘들어요. 아기도 키우고 있다면 더 힘들고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딱 시간 정하고 칼같이 다 끊어내야 돼요. 냉정해야 돼요. 관계도 끊어야 되니까. 여기서 여러분한테 던져주고 싶은 저희 메시지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최선을 한다고 해서 꿈을 이뤄진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그때 최선을 안 했을까요, 우리가? 진짜 남한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떳떳하게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전혀 도달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그냥 돌이키고 나니까 추억이지 그때 당시는 지옥이었어요, 진짜. 진짜 회사 밖은 지옥이라는 게 이런 말이구나. 아무도 날 보호해주지 않고 그럼요. 예. 기댈 때는 기대면은 쓰러지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일단은 여기서 한번 또 말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결과를 냈냐 이거예요. 항상 제가 강연에서도 말했죠. 결과를 낸다는 건 좋은 결과 나쁜 결과 그게 아니에요. 끝을 봤냐 이거예요. 좋든 나쁘든 그건 나중에 판단할 일이고 끝을 냈냐 이거예요. 어떤 일을 실패하더라도 이게 온전하게 내 경험치가 되면은 성공이 아니어도 단기적 인계점을 뚫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인생을 보면은 쟤도 노력을 했고 나도 안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쟤는 떼돈을 벌고 있고 나는 못 벌고 있어요. 이게 누적이 돼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별거 아닌 사소한 시작, 단기적 인계점을 못 넘기는 거에서 단기적 인계점을 못 넘기니까 이렇게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쌓을 수가.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기, 그 다음에 어려운 시기 정말 꾹 참고 뭔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결국엔 그게 다 인계점이 뚫는 과정이라는 걸 알면은 생각보다 더 해낼만 합니다. 결과를 내야 된다 무조건. 작더라도. 그날 내가 2시간 공부해야 되는 거면 진짜 이악 물고 2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목표 잡지 말고 일단 작은 큰 목표 세웠으면은 그거는 저기 두고 그 다음에 하이 목표를 다시 설정하세요. 작은 결과를 낼 수 있게. 그 다음에 그걸 아세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도 원하는 꿈은 못 이룰 수도 있다. 근데 그건 있어요. 후회는 안 남아. 후회는 혹시 최선 다하면 저는 되게 뿌듯해요. 옛날 과정이. 전 진짜 죽도록 해봤거든요. 그 결과를 내봤고.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막 이걸 참으면서 막 뭐 이렇게 버티자가 아니라 이 과정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악을 못해요. 원하는 목표가 있고. 나의 원하는 목표가 워낙 선명해요. 내가 진짜 저기까지만 가면은 내가 된다는 걸 알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명히 가는 과정이 이렇게 험난하지만 가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가면서 이제 좀 뭐 거기 뭐 뱀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절벽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리가 끊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건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길을 어떻게 따라가면 저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구나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포기하는 게 힘들어. 이 내 꿈을 포기하는 게 오히려 힘들어요. 예. 내 어떤 본능을 포기하는 건 쉬운데 내 꿈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요. 그냥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뭔가를 단기간에 이루고 싶다면은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포기 못하면은 여러분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다, 괴롭다 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정말로 죽지 않을 것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로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다른 사람한테 징징거릴 필요 없어요. 나는 정말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는 정말로 이악 물고 최선을 다해봤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워도 포기하지 말아라. 아기가 걸으려면은 정말로 많이 넘어졌다가 일어나야 된다. 정말로.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노력해보라고. 그거를 제가 제3자로 여러분들한테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내 인생의 주인은 나거든요. 내가 온전히 내 인생을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진심으로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걸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막 훈계 있는 말씀을 하시거나 이렇게 무게 있는 말씀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거의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되게 뜬금포로 저를 딱 부르시더니 영성아, 고통은 오로지 자신의 몫이란다. 이 얘기를 딱 해주시고 본인 일을 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맥락이 나와서 뭐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 얘기를 던져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뭔가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처음에는 별로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한테 떠오르면서 어느 순간 제가 그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스스로 해석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기분 나빴던 그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제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돼버렸는데 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 말씀으로 바뀌었냐면 고통은 인생과 함께 늘 동반해요. 그래서 인생은 고통이라 말할 정도로 그러면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은 오로지 나만의 것이라는 거죠. 결국 그러면 내가 이 고통에 대해서 회피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니체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고. 네. 이것이 니체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말 자연현상에서 많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고통이 나에 왔지만 내가 인생을 쭉 돌아보면 그 고통에 제가 무너지지 않았을 때, 그 고통이 왔을 때 피하지 않았을 때 나온 결과는 성장이었던 것 같아요. 성숙이었던 것 같고 내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의 직면에서 그 고통 이후에 나에게 주는 선물, 나에게 주는 성장, 나에게 주는 성숙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걸 감당하자라는 걸로 어머니 그 말씀을 소화를 했습니다. 비관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나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그래서 정말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지 베일런트의 행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 7가지가 있는데 최고가 1번인데 1번이 무엇이냐면 80년 넘게 사람들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들의 행복은 고통의 경중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7가지 중에 그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가 생각했을 때 그 고통은 오로지 나의 몫이다 라는 관점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의 몫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극복을 해야 되는 거고
극복하기 위해서 고통 이후에 오는 성장, 성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런 관점을 갖게 된다면 고통에 지는 게 아니라 고통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큰 선물을 받을 수 있고 그 선물은 조지 베일런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행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도 뭐 자기가 어떻게 된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안 나왔지만 사업이 망하셔갖고 삶이 무너진 거예요. 그 삶이 무너진 거 연쇄작용으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기까지 놓인 거죠. 그랬는데 포기하지 않고 13년 동안 빚을 갚은 겁니다. 빚을 갚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뭐라 그러셨죠? 성공한 인생을 맞이했대요. 빚을 다 갚았는데 그게 자기한테 약속이었고 자기한테 목표였기 때문에 이분이 뭐 100억 1000억 번 건 아니지만 자기는 13년 동안 자기가 정말로 지켜야 될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가지면 누구나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도 걷기 위해 수도 없이 넘어진 뒤에 걷게 되는 겁니다. 며칠 전 한 가족이 인생을 포기한 안타까운 뉴스를 보면서 난 더 힘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현 힘드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죽지 않을 만큼 노력하십시오. 넌 이 말이 별거 아니어도 너무 좋아요. 이분이 이걸 왜 보내셨냐면은 죽은 물고긴 그냥 흘러간다. 그 영상을 보고 63세 저희 아버지보다 5살 어린 동생분이시거든요. 저한테는 이제 작은아빠 뻘이죠. 저희 작은아빠 뻘 되는 분이 유럽에서 내가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거는 도대체 사연 안 보내면 안 되겠다 하고 가슴에서 사연에 꽃이 피신 겁니다.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연이 너무 짧은데 너무 뭐라 그럴까 우리 그냥 삶의 일부분 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63세에 속칭 노가다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지금 하라 그래도 못할 것 같고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다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것도 남의 나라 타지에 가서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정말로 50살의 인생이 망했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빚을 진 게 아니죠. 강하게 말하면 돈을 떼먹고 도망간 거죠. 그랬는데 그거를 갚은 거예요. 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제가 오늘 좀 많이 울컥한데 지금 여러분이 행복할 수 없다면 어느 때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돼요. 이거를 자꾸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는 도대체 지금 아무리 따져봐도 행복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럼 제가 딱 하나 알려드릴까요?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진리구나. 이거를 깨달은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도 있으셔야 됩니다. 왜? 지금 나는 답이 안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건데 착각이었던 거를 적어도 깨달은 거예요. 모든 시작은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깨달음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 실천이 지속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성장을 하는 거고 성장을 통해서 더 멀리 보고 다른 세계를 보고 또 다른 깨달음을 얻는 거고 내 인생에서는 이런 선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힘들죠? 순환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음의 피드백,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뭘 해도 자꾸 어떤 막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고 늪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몸부림칠수록 더 빨려 들어갑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은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오로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피하지 말고 이 고통을 내 인생 안에서 잘 소화를 시키자. 적어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정말로 미약하지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힘들다? 그냥 빠지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드릴 겁니다. 절대 그냥 빠지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 이 유대를 키우고 강화해서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더 응원하고 돕는 우리가 함께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더 만들어 나갈 겁니다. 휴학하는 동안 게임하고 무슨 드라마 보고 미드 보고 뭐 삶이 그거였어요. 이미 뭐 대학원을 합격한 상태여서 뭐 죄책감도 딱히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죠? 이걸 또 낮에 하진 않아요. 건전하게. 그쵸? 밤에 합니다. 밤에. 악순환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제가 새벽 3시에 정신이 가장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4시 되면은 이제 막 전성기가 오기 시작하고 5시 돼도 아주 정신이 충만해요. 진짜 제가 볼 때. 그러면서 아침 9시에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10시 때. 큰일 났다. 망했다 인생. 그래서 잠을 자야겠다. 어디 가서? 도서관에 가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운 좋게 제 그때 자취방에 있던 가장 두꺼운 책을 제가 들고 갔어요. 이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을. 저는 원래 솔직히 이거 읽다가 잠들려고 간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갖고 하루 종일 읽어서 거의 이틀 만에 이 책을 다 읽게 돼요. 그때는 몰랐어요. 정확하게 솔직히. 제가 그게 인생에서 가장 큰 경험이 될 줄 솔직히 저도 잘 몰랐어요. 그렇게 빡세게 독서한 게. 그렇다고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다음날 사람이 바뀌었을까요? 돌아가서 다시 미드를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을 다시 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변화의 씨앗이 그때 심어진 거죠. 제가 그때 신문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신문사 하면 굉장히 좀 바쁜 생활이잖아요. 할 일이 항상 쌓여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건강도 안 좋아지고 또 인간관계 문제들도 겹쳐가지고 좀 깊은 슬럼프에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정말 집 회사만 반복하면서 침대에 그냥 늘어져서 폭식을 하면서 풀거나 옷이나 가방 따위를 막 쇼핑하면서 사들이면서 풀었었어요. 어느 날 그래서 침대에 딱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 인생도 너무 복잡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 집도 복잡하잖아. 베란다에 뭐가 있었냐면 대학교 레포트부터 10년 동안 이제 일하면서 쌓인 그런 서류 프린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득 쌓여 있었거든요. 그게 라면 박스로 한 7박스 정도가 되는데 이사 다닐 때마다 한 박스씩 넣는 거를 다 싸질머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베란다로 건너가서 그 박스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걸? 수첩판을 딱 열어오는데 알아볼 수 있는 글자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게 정말 저한테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고 언젠간 나한테 필요할 거야,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10년 동안 싸질머지고 다녔던 거죠. 근데 그때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는 걸 제가 알고 나서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그날 하루 날 잡고 아침부터 밤까지 내 손에 올려놓고 이게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거야? 물으면서 다 비워냈어요, 베란다를. 베란다가 정말 싹 비워내니까 뻥 뚫린 거예요. 이사 갈 때 이삿짐 물건을 싹 뺄 때, 텅 빈 집을 볼 때, 그리고 다시 텅 빈 집에 들어갈 때 홀가분한 감정, 그때의 그 감정보다 몇 배는 더 홀가분했어요. 저는 그런 감정을 제 인생에서 태어나서 처음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그 다음날부터 내 방에 있는 물건들 하나씩 이렇게 비워내기 시작을 했죠. 2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이게 진정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행복과 필요라는 2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비워내니까 마음이 점점 더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이틀 만에 다 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 가서 뭘 많이 했냐면은 제가 학부 때 공부를 전문 용어로 야매로 했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아는 게 없었어요. 알고 보니까 학점만 받았었어요. 허울뿐이었죠. 제가 대학원에 가서 집에 돌아오면은 항상 바닥에 누워서 전공서적을 봤어요. 전공서적은 저는 여러분 학부 다닐 때는 완독을 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80%가 넘었어요. 사실요. 뭐 거의 100%였어요. 사실. 근데 임계점을 돌파하고 나니까 어때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물건만 줄였다면 책 내지도 않았을 테고 이거를 업으로 삼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제 집만 아니라 몸, 돈, 일, 관계, 마음, 제 삶의 여러 영역들을 다 줄였어요. 돈을 써야만, 혹은 내가 어딘가 멀리 떠나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행복은 미래에 멀리 있지도 않고 거리상 멀리 있지도 않고 바로 내가 발딛고 있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구나. 뭔가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다 뭔가
이루고 있고 뭔가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생각에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인생이 이렇게 재미없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우울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을 이제 안 좋은 의도를 갖고 간 건 아닌데 한강을 갔어요. 새벽 3시 반인가에 한강에 갔어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고 딱 갔는데 길이 쫙 뚫려 있는데 지평선이 쫙 보이고 그 순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를 엄청 세게 달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집에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3시간을 내리 달렸어요. 그냥 정신을 차렸는데 해가 딱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너무 제 자신이 그러니까 자랑스럽다기보다 뭔가 고향감이 드는 거예요. 뭔가 내가 뭔가를 이룬 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한 건 아닌데 그냥 괜히 가슴이 벅찬 거예요. 앉아서 진짜 엄청 엉엉 울었어요. 근데 운 게 막 서러워서 운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평소 같았으면 느낄 수 없었던 그 순간, 정말 웅장한 그 순간, 내 스스로 고향감이 드는 그 순간에 딱 느껴버리니까는 저도 모르게 눈물 흘렸던 거예요. 그걸 느끼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약간 일상을 보는 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만한 일상도 뭔가 좀 더 깊게 바라보고 뭔가 좀 새롭게 바라보고 특별하게 바라보고 내가 했던 도전들이 단순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거를 그때 처음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인공인 영화 같은 순간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소한 것에 좀 감동을 느끼는 순간을 자주자주 인생에서 겪는다면은 어느 순간 하찮은 듯 보였던 내 인생, 자신의 인생이 생각보다 소중하고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장엄하다는 거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내 삶이 진짜 꽉 차요. 여러분 삶이 무료하고 재미없는 건 기억에 남는 일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에 남는 일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청난 일이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막 세계 일주 해야 되고 꼭 해외여행 나가야 되고 막 진짜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 라면 끓여 먹는 게 여러분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안 남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안 남겠죠. 근데 여러분이 면을 만들어서 먹어봐요. 벌써 기억에 남죠, 그렇죠? 별거 아니어도 여러분 인생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여러분 마음가짐과 여러분이 어떤 실천에 따라 결정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막 여러분이 데일리 리포트 써서 여러분이 대단해져 갖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인생 소중한 거 깨닫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 더 알차고 의미 있게 살까, 그거에 대해 고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돈 아까운 줄 알지 너 시간 아까운 줄은 모르지? 이런 명언이 있어요. 가슴에 와닿은 명언이에요. 그게 시간이 부족합니다라는 고민이 되게 많아요. 뭘 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대요. 그러면 여러분은 시간을 아끼려는 노력을 해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시간을 아끼면 뭐예요? 반대로? 돈을 아낀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때 기회 비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정량적으로 표현하면 돈으로 표현되는데 돈이랑 진짜 이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오히려 시간이 더 큰 거죠. 시간은 살 수가 없으니까. 돈은 어떻게 구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을 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분당 정자동 살 때 그때는 3.1 진짜 5시간이었어요. 저도 왔다 갔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판교 ICU로 들어와서 서현으로 넘어가서 정자동 갈 때 거기가 엄청 막혀요. 이게 막 100몇 킬로 오는 거는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데 그 10km 가는 게서 30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렸죠. 제가 복비를 물어주고 집으로 옮겼어요. 그 판교 IC에 나오면 바로 있는 곳으로. 거기가 집이 더 나쁜데 비싼데 저도 똑같아요. 그때 아기가 갓난 아기였고 와이프랑도 아기랑도 시간을 더 보내고 싶고 그다음에 저도 시간이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한 30분 줄였던 것 같아요. 3시간 언더로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몇 동도 되게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도어 투 도어까지 계산해서 진짜 가까운 데로 제가 잡았어요. 그러니까 한 40분을 아낀 거예요. 매일 40분을 아낀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던 시간인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기회 비용이라는 걸 말할 때
시간이 돈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뭐 할 때 돈이 하나도 안 되네? 시간 드는데요. 예를 들어 뭐 1년 동안 뭘 해. 너무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게 그래 투자하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안 든대요. 그럼 1년 동안 여러분이 이 일을 최저임금을 해도 1,000몇만 원은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과 돈에 대해서 기업이행에 대한 계산을 못하면은 평생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뭔가 안 잃는 것 같죠? 여러분은 시간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고 나니까 너무 잘했다는 그때 결정이 들었었어요. 내가 이걸 해서 내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닌가. 심지어 내가 만약에 돈을 써서 시간을 아낄 수 있다면은 그게 되게 괜찮은 선택이거든요. 돈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게 악순환이 돼요. 돈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지 못해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온전히 해야 될 일을 못하다 보면 어때요? 더 내 삶이 피폐해지고 내가 약해지고 내가 발전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돈이 더 들어가요. 그럼 그게 음의 대목이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맥락 따라 달라요. 진짜 돈이 지금 궁한 분도 있고 귀한 분도 있어요. 그 이제 맥락이 중요해요. 이게 이제 언어학적으로도 시간을 낭비한다 그러잖아요. 원래 이게 돈에 쓰이는 용어예요. 낭비가. 그래서 돈과 시간은 관련된 용어가 되게 겹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무언가 공짜를 받아요. 근데 공짜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안 만들고 약간 비이성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공짜 그게 물품이 별로 되지도 않아. 근데 그걸 사용하려고 길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기회비용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시간의 기회비용. 돈을 써서 시간을 아낄 수 있다면은 그게 되게 괜찮은 선택이거든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내가 아주 인상 깊었던 뉴스에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 대학생들이 청소 도우미를 쓰는 거에 대해서 그게 이슈가 한번 된 적이 있었어요. 잠깐. 대학생들이 그 자취방 치우려고 청소 도우미를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댓글에 뭐가 달렸겠어요? 미친 자식들 막 이런 게 댓글이 달렸어요. 저는 전혀 그게 미친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진짜 바빠갖고 집을 치워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그럼 도우미를 쓰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합리적으로 따져볼까요? 집 청소는 위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를 하고 나면은 위생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감기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죠? 질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돈을 많이 아끼겠습니까? 병원비도 아낄 거고 알바를 만약에 쉬면은 여러분 알바는 그거죠. 안 가면 돈 안 주잖아요. 그렇죠? 알바를 더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공부도 더 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공부의 맥락이 끊기는 것도 안 끊길 거고 공부를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할 바에는 조금 써서 저 돈 주고 청소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게 재무적 사고라고 보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좀 시스테매틱하게 사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아끼려는 행위를 얼마나 해봤냐 이거예요. 그거는 시간을 아끼면 뭐예요? 반대로? 돈을 아낀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얼마나 해봤어요? 돈을 실제로 자신한테 돈을 투자해 본 적 있어요? 막 본능적, 생물학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거 말고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투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투자할 수 있는 부분 투자해내거든요. 영어 같은 것도 백날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튜터랑 하는 게 좋아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거기다가 돈을 쓰는 게 좋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를 제대로 끝냈다고 칩시다. 그게 돈을 아끼는 길인 게 왜냐면은 삼성 같은 경우 다른 회사는 모르겠지만 진급할 때마다 영어 점수를 계속 내야 돼요. 근데 저는 만점이기 때문에 한 번 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투자를 해서 제대로 해갖고 내면 나중에 그 돈을 안 내도 되는 거거든요. 시험 응시비도 아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시간도 줄일 수가 있고 맞잖아요? 여러분 그게 재무적 사고라는 게 되게 중요한 사고방식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올바르게 써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아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금쪽 같은 시간을 더 아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고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재무적 사고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고려하셔야 돼요. 운동도 어때요? 내가 그냥 조깅하는 것보다 헬스장 끊어서 선생님과 등록해놓으면은 그러니까 매몰 비용의 오류를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거거든요. 손실 효과를 훨씬 더 고통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이득이 얻는 즐거움보다 손실이 더 크게 느낀다고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훨씬 큰 원동력이 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되게 적절한 투자라고 생각해.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재무적 사고를 잠깐 넘어가면 얼마나 여러분 자신한테 투자를 하냐 이거예요. 하버드 시간관리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게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똑하게 여러분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완벽하게 못하겠어요? 적극적으로 차라리 타인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 타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타인의 힘을 빌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점점 더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하고 그 중요한 일을 더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뭐죠, 여러분? 돈입니다. 돈이라는 건 두 가지예요. 선택사항을 늘리고 내 시간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게 돈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도대체 대체해서 필요한 건데요? 그 다음에 어떤 옵션이 여러분들한테 더 필요한 건데요? 한 번 사는 인생, 진짜 후회를 0이 될 수는 없겠지만 0의 수렴만큼 최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방송을 찍기 위해 쓰인 에너지와 시간, 자원, 돈 이런 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최악의 변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최악 오브 최악은 시간이 없다는 변명입니다. 사실 모든 게 핑계예요. 아, 이번 주 배렸어. 다음 주부터 하자. 자꾸 미뤄져요. 마음이 괴롭고 딱 공감하죠. 근데 사회는 여러분들 공감해 주지 않는다면 꼭 해주고 싶어요. 욕심을 버리거나 노력을 하거나 욕심만 내고 가만히 있으면 100% 못 얻거든요. 꾸준히 노력을 하면 어느 순간 기회가 왔을 때 그 준비가 된 선수는 기회를 잡거든요. 어차피 내가 시작한 건데 진짜 끝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TV를 보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술을 좋아했지만 지금 술을 마시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 삶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아예 안 하는 거죠. 제가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편안함, 불편함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을 하는데 삶에서 절제하는 것, 내 머리를 쓰는 것, 디지털 자극에서 멀어지는 것, 이것은 모두 당장은 조금 불편한 것들이에요. 이런 노력이 쌓이고 쌓이면 장기적으로는 정말 큰 편안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를 하든지 죽기 살기로 해야 되겠다. 낮에는 10시간씩 무전기차고 발렛을 했었고요. 저녁에는 카카오 대리, 시한부 인생 사는 사람처럼 하루하루 간절하고 절실하게 했고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합니다. 남들 8시간 일할 때 저는 16시간 일하고요. 사실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백날 열심히 했습니다. 나 잘합니다. 소용이 없고요. 내가 증명해서 실적으로 보여주면 그게 그 사람의 정말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화장실도 안 간 적도 있어요. 내가 이 정도까지 공부해봤다. 신림동에서 내가 그래도 제일 열심히 하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사설 독서실에 6시에 들어가서 12시에 나왔거든. 거기 독서실에 예를 들어 한 100명 있었다면 1등 했던 것 같은데, 공부하는 시간이. 그런 마음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16시간 공부하죠. 20시간 앉아있죠. 그래서 저는 침대 항상 모서리에서 자는데 너무 피곤하고 그런데 굴러 떨어지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서리에서 무조건 자고 아침에 무조건 구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을 짚으면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미친 짓 아니라 하겠지만 치열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래서 사실 얼마만큼 치열했냐고 물으면 좀 부끄러운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한정된 시간에 목표가 있고 내가 이 정도 자고 이 정도 공부해야 되는 게 좀 당연하고. 거의 잠을 안 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백수였고 오라는데 아무 데도 없었고 붓기 전까지는 침대에서 절대 잠을 안 자겠다 해서 거의 엎드려서 잤었죠. 어차피 내가 시작한 건데 진짜 끝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거든요. 축구를 잘하고 싶은데 깡다구는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더 이를 악물고 막 울면서 운동을 했어요. 그때는 프로에 입단하기까지의 확률이 이제 100명이 축구를 시작한다 하면 0.8%라는데 0.8%를 뚫고 입단하게 된 거죠. 저는 그 말에 되게 동의하거든요. 이영표 선수가 했던 말 중에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니다. 잘하는 선수가 매번 잘할 수 없거든요. 잘하는 선수가 잘하다가 못하면 그 선수는 노력을 멈추는 경우를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태되고, 근데 못하는 선수라도 꾸준히 노력을 하면 어느 순간 기회가 왔을 때 그 준비가 된 선수는 기회를 잡거든요. 어떤 사람이 야, 너 참 독하다, 즐기다라고 할 때 사실 이 사람은 독하고 즐긴 사람이 아니라 그러려고 노력을 부단하게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집중력은 똑같아요. 저 사람이 집중력이 높고 내가 낮은 건 없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집중을 잘 못한다는 거는 현재 해야 할 일이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현재 해야 될 일이 하나라면 집중력을 굉장히 높이 끌어올릴 수 있다. 몰입을 할 수 있는 근력을 기르게 되면 사실은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일을 해도 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많은 직장이나 회사들이 업무의 질과 업무의 양을 잘 구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잠을 더 줄이고 새벽 4시에 막 일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막 이런 게 저는 만연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실제감이 있는 업무를 할 수 있고 실제감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세팅을 만들고, 그거를 1시간 아니 10분을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있게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나뉘어요. 그 나태해지는 게 너무 쉬워요. 아, 이번 주 배렸어, 다음 주부터 하자. 자꾸 미뤄져요. 말하고 행동으로 안 옮기면 그냥 바로 뒤처지는 거예요. 일정 부분 목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냥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지만 똑같은 조건인 게 딱 2개. 죽는다. 그래서 시간은 유한하다. 왜 자기 개발 안 해? 왜 독서 안 해? 공부 안 해? 운동 안 해? 영어 공부 안 해? 왜 너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안 해? 그러면 뭐가 변명이 반응하고, 아, 시간이 없어. 내가 회사 다니고 뭐하고 뭐하는데 시간이 어디 있냐? 정말 그럴까요? 결국에는 없었던 거는 시간이 아니라 의지와 계획이었던 거예요. 막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에 자고 했던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 내가 빨리 돈을 벌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20대로 돌아간다면 저희 30년 살았던 거랑 똑같이 해서 딱 지금처럼 사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뇌는 근거를 가지고 작용해요. 내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근거, 표본, 통계를 많이 만들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현재의 나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하는데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 마음이 괴롭고 다 공감하죠. 근데 사회는 여러분들 공감해 주지 않는다는 걸 꼭 해주고 싶어요. 결단 너무 쉽죠. 1초 만에 되는 게 결단이에요. 책임지는 게 어려울 뿐이다. 이거는 흡연자분들은 한 번에 이해하실 거예요. 흡연은 끊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영원히 참을 뿐이다 그러죠. 나 오늘부터 담배 끊을래. 쉬워요. 결단하기는 쉽고, 다만 내가 술 먹을 때, 주변에 다 피로 갈 때, 커피 마실 때, 이때 너무 피고 싶거든. 참는 거예요. 내 결단에 대해서 책임지고 인생으로서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제가 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욕심을 버리거나 노력을 하거나, 욕심만 내고 가만히 있으면 100% 못 얻거든요. 그게 짤바보 같은 거거든요. 눈 오면 아, 눈이 와서 위험한데 왜 나가. 비 오면 또 비가 와가지고 쉬고 내일부터 하자. 그냥 바로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유튜브에 보면 투자에 대한 얘기가 넘쳐나요. 가장 인기가 많아요. 가장 중요한 투자는 우리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근데 시간이 없다? 그 말을 해버리면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 뿌리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약속만이라도 하나 하자는 거예요. 어떤 약속? 시간이 없다라는 변명 따위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현재 어떤 위치에서든지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 위치가 낮건 높건 상관 안 해요. 그냥 그 위치가 밑바닥이어도 이 위치가 나에게 현재 주어진 위치니까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나에게 그 위치에 맞는 최상의 결과가 보상이 된다. 언젠가는 되는 그런 지하철 2호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2호선은 타고 있으면 언젠간 가잖아요. 자기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높은 위치에 설 수 있다고 믿거든요. 남들은 전혀 여러분을 걱정해 주지 않아요. 내가 키예요. 내가 키가 돼서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야 성공할 수도 있고 뭐든지 도전하고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남이 열어주기를 원해요. 키를 자기가 주고 있는데 남이 어떻게 열어주죠? 내가 마스터 키예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깨닫기 시작하고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뀌려면은 최소한 2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계기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점에서 제가 옛날에 이렇게 뭐 서점 투어하거나 심지어 이게 지인 간의 관계에서도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얘 좀 바꿔달라고. 근데 제가 그걸 되게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이 첫 번째 단계 때문에 그래요. 계기가 없어요. 그 친구들이 결심을 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제가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안 붙어요. 사실 여러분 이 계기를 만든다는 거는 내가 내면에서 이렇게 쥐어 짜낸다고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계기는 우연하게 어떤 상황이나 이야기, 어떤 뭐 정보에 접점이 생기면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유튜브 보려고 하고 좋은 책 보려고 하고 좋은 사람 만나려는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무의식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기회와의 접점을 늘리기 위한 게 있어요. 그래서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심들을 했어요. 동기도 생겼어요. 이제 계기가 생겼어. 그럼 이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깡 의지, 뭐 생 의지, 뭐 이런 걸로 가려면 이게 너무 지쳐요. 그래서 환경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쳤을 때도 부스트업을 할 수 있게 이 환경 설정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환경 세팅을 정말 잘해요.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죠. 어쩔 수 없이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우리는 착각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착각, 그 거대한 착각은 내가 목표의식이 있는 게 당연하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아는 게 당연하다. 이게 되게 당연한 소리 같거든요. 너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는 꿈이 뭐야?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목표를 찾는 거예요. 이루고 싶은 목표, 꿈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돈 많은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결과가 중요해요. 근데 내 인생에서 온전한 특권은 내 과정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딴 사람이 느낄 수가 없다. 이게 나만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목표의식이 있다는 거는 무슨 과정이 이제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힘들던 뭐 즐겁던 온전히 내 거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고 막 고민을 할 때 그래 나의 목표를 찾자. 나의 소명을 깨닫자. 그게 여러분이 머리에서 이렇게 쥐어짠다고 해서 나오지 않아요, 솔직히 잘. 그래서 진짜 목표를 찾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많이 부딪혀 봐야 돼요. 그 과정에서 목표는 자연스럽게 빌드업이 됩니다. 진부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럼 왜 있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목표가 뭐냐고 생각하냐면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얻으면 뭐죠? 그걸 성공이라 하는 겁니다. 성공은 내가 원하는 가치를 얻는 거고 내가 원하는 가치 그 자체가 목표예요. 근데 목표가 왜 있어야 되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줘요. 나침반이죠, 나침반. 그러니까 어디 가야 될지 방향성. 알려줘요. 그래서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일단은 그렇게 뭘 할지를 모르거나 뭘 해도 일찍 포기해. 목표가 없으니까. 목표가 내 삶에서 원하는 가치라고 한다면 그 가치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목표는요, 그 자체로 엄청난 모티베이션입니다. 사람의 행동을 이끄는 것은 무엇이다? 내 감정입니다. 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있으면 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은 이해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을 때 하는 거. 근데 목표는 뭐냐면 그런 뜨거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는 목표가 있어야 내가 현재 지금 어느 수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수준 안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자만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나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메타인지 높아지고요. 메타인지 높아지면 뭐가 달라지죠? 더 정확한 전략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선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캐파를 뽑아내려는 것이 이런 것이거든요. 그걸 할 수 있으려면 현재 우리 위치를 알고 있어야 돼, 정확하게. 먹고 사니즘에 치이다 보니까 일단 먹고 사는 게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더 고차원적인 목표. 여기서 고차원적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나에게 더 깊은 행복, 더 오래가는 행복을 주는 목표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 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가 빵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좀 이렇게 다 먹고 싶어. 진짜 다 사 먹어보고 싶어. 그거 다 먹으면 전 인생에서 무조건 제일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게 일종의 목표였죠.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지속되냐.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목표에 대한 거예요.
목표가 있는 게 당연하다. 절대 당연하지 않고요. 목표는 한 개만 있어야 된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목표는 한번 정하면 끝이다. 그러면 절대 안 되고 목표는 바뀌는 거고요. 어떤 목표는 어떤 목표의 과정이에요. 목표가 있어야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가 나오면 다 그 마지막만 조명하지 그 과정은 조명을 안 하고 과정을 다 조명할 수도 없잖아요. 심지어 그 사람이 거기서 내면 힘들었던 거는 그 사람이 다 직접 표현할 수도 없어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깨닫기 시작하고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제 사명이 소명이 뭔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인생에서 이거보다 행복한 적은 없어요. 요즘에 또 재밌는 거는 남들이 안 된다 그러는 거 해낼 때가 너무 재밌어요. 미칠 것 같아. 막 그걸 해냈을 때 쾌감은 막 찌릿찌릿해 막 아주 너무 재밌어. 이걸 이겨낼 때 막 그 쾌감이 막 너무 재밌어.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안 된다는 거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 그러니까 그들 생각이 어려운 거예요. 보편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이니까 보편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난 걸 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 된다는 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시기가 있어요. 시기, 질투, 시샘. 저는 여러분이 안 된다라는 누군가의 저지, 말림, 안 될 거야, 그거 힘들걸? 이런 소리도 여러분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어려운 목표에 도전한다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한 번 사는 인생에서 되게 멋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류했다는 건 남들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정답은 없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문제가 없다면은 모든 가치관과 모든 목표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럼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 사는 인생.